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사진은 메밀꽃입니다. 제주는 메밀꽃 필 무렵이 육지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자, 중산간 들을 돌아다니면 메밀꽃이 한창입니다. 슈퍼생스 쏴주신 명불허전 한의사 선생님,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우영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는 뉴스가 많고 그런 뉴스를 또 그린 만평들을 한번 보시죠.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 만평입니다. 그림 속에는 시추공 하나가 바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가스가 불을 뿜네요. 일하는 분들이 파기만 하면 터져나오네 라고 놀라고 있어요. 제목이 매장량 무궁무진입니다. 진짜 이 석유사업 매장량이 무궁무진입니다. 여기 가스를 태우는 관 끝에 불길이 일고 영국 지사 위치 달라, 운영자 정보도 달라라고 쓰여 있죠. 근데 석유가스가 아니라 의혹이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처음 무슨 세계적인 회사가 주소지가 가정집이야? 그 얘기가 터져나왔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나? 우리가 무식한가? 했죠. 그리고 액트지오 매출이 3만 불. 근데 작년에 갑자기 500만 불로 뛴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브레우라는 이 책임자가 작년에 이 회사를 넘기고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팔고 뭐 이렇게 굴리는 게 좀 이상하다는 사실들이 점점 드러나죠. 또 영국에 지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자랑을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달랑 주식 한 주에 1파운드, 한국 돈으로 1,750원 정도? 가정집에 등록된 사실상 뭐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밝혀지죠. 그리고 자꾸 나와요, 뭐가. 이 회사가 세금이 체납이 돼서 4년 동안 법인 자격이 취소됐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은고사하고 석유공사는 법인도 아닌 곳이랑 수십억짜리 계약을 한 거예요. 또 액트지오가 석유가 있을 확률이 20%라고 판단한 그 대왕고래? 여기서 15년간 탐사를 했던 매출 23조 규모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는 몇 년 전에 가망 없다라고 판단, 채굴권 50%를 포기하고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새로 밝혀진 사실도 또 있어요. 자, 이 액트지오의 보고서가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자문을 해야 하는 자문단이 있는데 그 3명 중에서 데이비드 모릭 교수라고, 그분은 2003년에 이 아브레우 박사랑 같이 공동으로 논문을 썼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텍사스 대학 같이 나온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더 웃긴 건 여러분, 이 자문단이 석유공사의 의뢰를 받고 자문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회의를 가진 시점이 액트지오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한 달 전이랍니다. 아니, 웃기죠 이거.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를 보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게 괜찮다 아니다 자문을 한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석유공사는 그 보고서 결과를 보고 자문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검토한 거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있어요. 자, 대통령이 발표한 석유 매장량이 140억 배럴? 이것도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그림처럼 지금 의혹만 140억 배럴 터지고 있습니다.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 만평입니다. 제목이 영일만 친구들이에요. 자, 그 최백호 선생님의 여허허허헝 일만 친구여 하는 그 노래 있죠.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는데 그림이 이게 기가 막히면서도 내용은 또 기가 차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영일만 친구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바다 너머 하늘을 가르면서 VIP를 태운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죠. 이 영일만 친구들의 면면은 증권가, 큰 건을 하나 따낸 세계적인 탐사회사 액트지오, 존폐가 위태로운 석유공사, 그리고 산자부, 비행기 안에는 질러놓고 순방하러 가시는 대통령이 타고 있겠죠. 산자부가 일어나서 비행기 쪽으로 딱 경례를 하고 있고 저쪽에 작전주 친구는 돈다발을 들고 해변을 달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마디 합니다. 우린 아직 배고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같이 앉아야 할 친구들이 더 있고 지금 줄줄이 밝혀지고 있죠. 자, 이들의 바다보다 드넓은 그 꿈, 영일만에서 멋지게 한번 해보자는 꿈, 그 꿈에 이상한 점들이 대통령 발표가 있고 열흘도 안 돼서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석유 얘기가 아닙니다. 제목이 어떤 해병입니다. 그냥 말씀드리자면 최해병 사망사고 부대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입니다. 이 사람이 10일 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대요. 마치 지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 양 부하들 선처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탄원서의 일부 내용들이 지금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부하들 일선 대대장들의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포 11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 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혹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 대상 지역에 자의적 확대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니까 11대대장이 자기 맘대로 수색 지역을 넓혀가지고 사고가 났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또 포 7대대장은 의혹에서 또는 과실에서 그 작전 지침을 오해하여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하고, 그 판단에 기초하여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에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쓰고, 또 이 포 7대대장에 대해서는 말을 덧붙여요. 이 사건 발생은 포 7대대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포 7대대장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내용을 덧붙입니다. 부하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사고 원인이 그 부하들한테 다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재밌는 사람이죠. 참고로 여러분, 이 임성근 사단장이 콕 집어서 사고 원인을 다 뒤집어 씌운 포 7대대장은 최병 소속 부대장인데, 여기 지금 수색 못한다, 위험하다라고 위에 하소연을 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야, 이거 수면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참,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포 7대대장은 폭우로 수색 작업이 불가능하다며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그런데도 그대로 수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단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의 지시라 어쩔 수. 그리고 포 7대대장은 자신이 질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또 유일한 지휘관입니다. 그 위에 사단장이란 인간은 난 책임 없다고 나자빠지면서 죄를 부하들한테 다 돌리면서 그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해괴한 글을 지어서 지금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탄원서에서 이거보다 더 열받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군의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군대라서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지휘관인 겁니다. 군인은 때로는 뭐 특히 전시에 죽을 수도 있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을 받기도 하죠. 근데 전시도 아니고 대민지원 나가서 무슨 이상한 목적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명령을 그냥 막 내려도 됩니까? 야, 세상에 이런 인간을 지휘관이라고. 평시에 사병들 목숨에 대한 인식이 이따위 수준인 지휘관이라면 진짜 중요한 순간에 군이 기꺼이 지휘관의 명을 받들겠습니까? 그리고 부하의 죽음에 대해서 사력을 다해 내 책임 아니라고 지만 살겠다고 내빼면서 해병대 전체의 사기를 박살낸 그런 주제에 군은 국가를 위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대통령이 누구는 처벌해서 빼라고 경로하면서 했다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나라는 그 유명한 말이 적혀있죠. 거기 이런 일이라는 대목을 투스타 임성근이 빨간 펜으로 찍 긋고,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고 구체적으로 고쳐쓰고 뻔뻔스럽게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제목이 똥별과 대똥령입니다. 왼편에 임성근 사단장이 투스타 계급장 위로 똥무더기를 하나 안이고,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어쩌구라고 씨부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감싸도는 대통령 윤석열 씨가 대똥령 마크를 등판에 붙이고 국민도라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 책임자 처벌하는 거 보면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수 있죠. 이 사람도 매사에 일 터지면 경로하면서 책임은 다 아랫사람들한테 미루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양 화만 내시잖아요. 아, 글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 죽어도 된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과 속으로만 담고 있는 건 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 정말 이 대한민국 법체계가 저런 사람 하나 걷어내지 못하고 온 군의 사기를 지금 떨어뜨리고 온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으니 진짜 미칠 지경입니다.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 만평입니다. 해병대 모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해병대는 이 모자에 풀을 먹이고 막 팔각으로 빳빳하게 다림질을 해서 남들이 봐주건 말건 자긍심을 드러내죠. 자, 이 모자 아래 근데 두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에 담기도 더러운 임성근 소장의 탄원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떨어져서 젖어있는 나머지 한 통의 편지는 고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자, 임성근 탄원서가 10일날 나오고 이틀 뒤 그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던 고 최병의 어머니께서 편지를 써서 공개했습니다. 오늘 그 편지를 한자도 빠짐없이 다 읽어드리면서 쓸쓸한 마음으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 최수근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 장례기간 중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가에서도 수근이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까지도 멀리 현충원까지 오셔서 수근이를 찾아봐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어렵게 가져 2003년 1월에 저희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장시간 차를 못 타 멀미를 해가며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 번 유산 후 어렵게 출산을 하여 병실에서 너무나 좋아 행복함에 뜬 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없이 행복했고 모든 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군대를 보냈는데 휴가 한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 식사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네요. 누가 이 쓰라린 마음을 알까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투입을 시켜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의 심경을 적어봅니다.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 받을 때 몇 번 강습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끝까지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이고 얼마나 존재감이 높은 아들이었는데 안일한 군 지휘관의 행동으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되어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채취를 느끼고 싶고 식탁에 앉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모든 게 허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저희는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분들,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펴보지 못하고 별이 되었는데 진실이 24년도 초에는 밝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전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 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이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현관문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없어 목이 메입니다.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 우리 아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수사 관계자분들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 등 관계 당국에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일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의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 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1일 고 최수근 엄마 올림.